자, 현 시각이 10시 36분입니다. 자, 이 코스피를 보면은 코스피가 밑에서부터 아침에는 마이너스였지만 위로 플러스를 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 증시는 약세였었죠. 많이 빠졌습니다. 2%씩. 역시 가장 큰 것은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 결국은 중국이 끝까지 가려고 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트럼프의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의 부담감을 던져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가 최근에 하는 이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이 악영향들, 2008년도 리먼 사태도 나타나지 않았던 이 주가의 하락, 채권의 하락, 달러의 하락, 이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부담감을 주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웰의 그 금리 인하, 이걸 연일 압박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불똥, 이 최근에 이런 그 약세의 이 원인을 남한테 돌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진짜 만약에 제롬 파웰 의장이 만약에 자리를 트럼프 때문에 쫓겨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다만 지금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수파들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의도들이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역시 그 나오는 것마다 조금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뭐 쉽진 않죠. 잘라낸다는 것도. 어쨌든 만약에 이게 진짜로 제롬 파웰이 그래서 잘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미국 증시는 충격을 받게 될 거고요. 이런 얘기 나오는 것만 갖고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가 이 한 사람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경제나 이런 걸 다 망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번에 지금 제롬 파웰이 밑보인 거죠. 지난번에는 관세가 있어도 이게 일회성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최근에 제롬 파웰이 이 관세가 생각보다 크고 이게 경기 둔화와 그 물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주 뭐 노발대발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아주 나쁜 버릇, 트럼프 대통령의 남을 비꼬는 듯한 이런 그 얘기들. 그래서 제롬 파웰을 이끌어서 맨날 너무 늦다. 그래서 미스터 투 레이트. 이거 하여튼 이 트럼프의 이 말에 적수가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건 저 누구니까 오바마 대통령 정도 될까요? 그죠? 이렇게 아주 그 비꼬는 듯한, 지금 이 모든 사단이 본인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거죠. 소위 우리말로 보면은 이 꼰대의 특성을 그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트럼프가 전 세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미 상무부는 중국은 특정 국가가 미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하는 것을 당연히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만만치 않게. 여러분, 제가 이미 중국은 끝까지 간다라는 말씀 드렸죠. 어쨌든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CNBC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경제 분야 국정수지 지지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불과 43%. 지지하지 않는다고 55%인데 12%가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CNBC 조사 기준으로 트럼프의 경제 운영 부정평가가 우상이 나온 사례는 처음이에요. 특히 그 49%는 트럼프의 전면적인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했고 찬성은 불과 35%. 그럼 이거는 14%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상승, 뭐 생활비 문제, 이런 부정평가, 이건 무려 60%. 긍정표정은 37%. 이건 무려 얼마입니까? 2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누구 노래대로 그걸 왜 모르시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언젠간 돌리겠죠. 올해 나오는 얘기들은 지난번 주가 폭락할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그 다음에 채권이 발작하니까 들어온 걸 보고 지금 뉴욕 타임즈, 그 다음에 워싱턴 월스트리트 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의 재산 과정을 보니까 주식은 불과 10%, 상당히 큰 부분을 채권으로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채가 발작하면서 결국 자기 재산이 크게 내려가니까 이건 손댔다라는 이런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을 불러일으키는 트럼프의 정책이 결국 지금 세계를 망치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그렇다고 끌어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결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셔야 되겠죠. 결국 트럼프가 받게 되겠죠. 어쨌든 내년에 그 소위 얘기하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태 속에서 빠르면 3월부터는 이미 선거의 바람, 더 빠르면 연말이 지나면서부터 선거의 바람. 그렇다면 결국은 뭔가 바뀔 수 있다면 길게 보면 결국 찬스인 거죠. 다만 이런 관에서 국내 시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한 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이 얘기했죠. 이미 작년 12월 우리는 녹색 캔들에 있다. 2399 이 아래는 과한 매도고 미국 장이 빠져도 우리가 올라가는 장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미 12월 달에 여러분께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종목을 보면요. 아주 신나는 종목군들이 제법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저희가 이제 이 올릭스 같은 경우도 요 아래에서 우리가 요거 세력주의 느낌입니다. 작전의 느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요 종목군이었었죠. 근데 오늘 보시면 네이처셀. 그죠? 이미 우리가 요 아래에서 베팅했던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요거 세력주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했는데 오늘 상하까지 들어가는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매매하면 그만큼 이게 즐거운 거죠. 그죠? 그 외의 종목군들도 보면은 아가방 컴퍼니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선 정책과 연결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우주,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이런 것들도 조정받고 올라가죠. 이것도 관심 주었었죠. 이것도 관심 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정받는 것들 있죠. 한정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조정받는 거, 이런 것들도 계속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종목군단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종목군들, 이 종목군단들은 매수의 중심 있는 종목군이니까 밑으로는 분할 매수 플레이가 괜찮다.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보합 아래에서 쑤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3법 개정과 관련돼서 어차피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길게 보면 저가 컷대 매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어라인도 좋았죠. 이거 어제 공략이었죠. 이렇게 끼는 종목을 잡아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날 여러분 찾아갑니다. 자, 이거 250명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아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이만한 혜택이 없다고 그랬죠. 이만한 혜택이. 이만한 혜택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금액에 전부 다를 뉴어들 다 해드리고요. 여기다가 라이브 방송까지 특별히 또 제공되고요. 이만한 혜택이 없는 거죠. 3490-4408 일로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 올릭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오늘도 보면은 에어레인 이런 종목군들, 그죠? 한택도 오늘 강하죠. 이런 종목군단들이 역시 어떻게 픽되는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고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렇죠? 국내 시장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 분태가 된다. 세력주의 패턴이다. 어떻게 세력주의 패턴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세력주의 원픽하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습니다. 고맙습니다.